바삭바삭한 크래커스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새로운 책 집필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달에서 내려온 전화가 아주 예쁜 또 표지로 탈바꿈이 돼가지고 또 다른 출판사에서 출간을 하시게 됐는데 어떠세요, 작가님?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이제 글작가로만 참여를 하고 네. 나머지는 이제 출판사에서 만져주시고 그리고 인스타그램 통해서 뭐 표지 이쁘다 이러면 막 기분이 멍글멍글하고 네,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네. 지연 작가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요즘에 신간 준비를 이제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6번째 책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뭘 할까 진행을 하다가 결국엔 하고 싶었던 주제로 진행을 하게 됐는데 네. 아마 이제 차차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번에 좀 새로운 특집을 준비를 했죠. 지연 작가님이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4부작 특집으로 준비를 하게 됐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많은 청취자분들이 미야자키 하야오 작품 많이 보셨을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게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 4부작의 1부, 오늘은 귀를 기울이면이라는 영화를 소개시켜 드리려 합니다. 네, 혹시 작가님 이 작품 전에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옛날에 뭔가 이제 좋은 음악만 모아놓은 유튜브 썸네일로만 많이 접하다가 영화로 본 건 이번 처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에 로우파이라고 해서 네네. 작업할 때 듣기 좋은 음악들을 모아두는데 거기에 빠지지 않고 글을 쓰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여자 맞아요. 주인공 혹은 남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때 많이 등장을 했던 귀를 기울이며라는 영화 속 장면이었습니다. 네네. 작가님은 혹시 이 영화 언제 보셨나요? 특집을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제대로 봤는데요. 네네. 생각보다 너무 좋았다고 할까요? 맞아요. 약간 보면서도 여행을 내가 다니고 있는 느낌처럼 보이기도 하고 두 주인공 케미가 너무 좋아서 너무 즐겁게 보게 됐습니다. 맞아요. 약간 투닥거리면서 사이가 좋아지는 어린 친구들? 맞아요. 그러면 네, 제가 한번 영화 줄거리를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네. 중학교 3학년인 시즈쿠라는 소녀가 있는데요. 평소 책을 무척 좋아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일하시는 도서관에서도 매번 책을 빌려 읽고 방학 중에 학교에 나가서 책을 대여하는 그런 정말 엄청난 맞아요. 네네 애독가더라고요. 네, 이런 시즈쿠가 매번 책을 빌리는데도 이 친구보다 매번 먼저 빌리는 세이지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독서 카드에서 이름을 발견하고 나서는 얘는 되게 누굴까? 나보다 매번 먼저 책을 읽네? 이렇게 이제 호기심을 갖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아버지께 도시락을 전달해 드리러 가는 길에 되게 뚱한 표정의 고양이 한 마리를 발견을 해요. 맞아요. 되게 똑똑하게도 막 혼자 지하철을 타고 정류장에서 내려. 맞아요. 근데 도서관 가는 길이네 하면서 이제 시즈쿠가 쫓아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되게 높은 곳에 위치한 한 골동품 가게를 발견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주인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는데 그분의 손자가 다름 아닌 이제 아마사와 세이지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너가 아마사와 세이지일 리 없다. 왜냐면 둘이 이제 이전에 어떤 사건을 계기로 조금 안 좋은 악연을 쌓게 맞아요. 되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연히 몇 번 마주치고 학교에서 이야기를 섞으면서 둘이 조금씩 이끌리게 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세이지는 자신의 꿈이 이제 바이올린을 만드는 장인이라고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로 연수를 갈 거라고 시즈쿠한테 말을 하는데요. 이에 자극을 받은 시즈쿠 또한 자신의 꿈이 무엇일까? 나는 미래에 뭘 하고 싶은가에 대한 고민을 좀 갖게 되고 이게 뭔가 동갑내기 주인공들의 좋은 시너지가 아닌가라는 전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네. 그렇게 좀 자극을 받으면서 그러면 세이지가 연수를 가 있는 동안 나도 내가 좋아하는 글을 쓰는 작가가 돼보겠다 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가 되는데 사실 이 영화가 만화책 원작인 거 알고 계셨나요? 정말요? 네네네. 이게 알고 보니까 히이라기 아오이라는 작가가 그린 만화를 바탕으로 스튜디오 지브리에서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한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을 이제 콘도 요시우미라는 미야자키 하야오의 차세대 감독이라고 불렸던 분이 이걸 맡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이걸 만들면서 사망을 하고 그의 마지막 작품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본에서는 95년에 방영이 됐고 한국에서는 2007년에 상영이 됐는데 그래서 약간 1995년에 일본의 여름 풍경을 되게 잘 담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네, 그 자전거 타고 가는 그 모습. 언덕에서 바람이 나부끼는 모습도 맞아요. 있었고요. 꼭 약간 바람을 이용한 장면을 되게 많이 넣잖아요. 되게 현실감 있어요. 맞아요, 실제감 맞아요. 있기도 하고 골동품 가게 들어갈 때도 저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맞아요. 막 눈이 막 반짝반짝하면서 빛이 막 번지고. 그리고 또 영화를 아마 지브리 팬분들이라면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 골동품 가게에 어떤 되게 큰 고양이 인형이 하나 있잖아요. 맞아요. 그분? 그 고양이 남작분이 바로 이제 바론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네. 지브리의 또 다른 애니메이션 고양이 보온의 남자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사실 저는 고양이 보온을 먼저 본 입장에서 아니 남작이 왜 여기 나오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고양이 보온이 한국에서 먼저 방영하면서 생긴 약간 해프닝일 수 있는데 네. 사실 귀를 기울이며가 먼저 나왔지만 한국에서는 그게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이게 영화에서도 보시다시피 그 시즈쿠가 소설을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내용이 나중에 이제 고양이 보온의 내용이 되거든요. 고양이 보온을 먼저 본 한국 독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순서가 이제 거꾸로 되니까 네. 아무래도 그런 거에서 오해가 조금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와, 저도 고양이 분을 먼저 봤던 입장에서 네, 귀를 기울이면 보는데 바로 남자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아니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봤었는데 또 주인공이 썼던 소설의 이야기가 또 이렇게 토대가 되기도 하는군요. 네. 약간 이 세계관이 구축이 된 게 아닌가.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귀를 기울이면 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썸네일에도 넣어놨듯이 이 그림 본 적 있는데? 라고 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네. 개인적으로 저희 두 작가는 영화를 보고 나서 와 너무 좋은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맞아요. 일단 영상미도 너무 이뻤고 맞아요. 두 청년들이 서로한테 영향을 주면서 성장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시즈쿠가 글을 쓰다가 막 울고 막 혼자 좌절한 채 새벽에 깨는 그 장면 보면서 저는 다른 장면 안 보고 그거 보고 울었거든요. 아니 막 시즈코가 이게 눈물 자국이 멎은 상태로 새벽에 눈을 떴는데 네.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싶고 저는 그 장면에서 울었답니다. 마음이 너무 동합니다. 네네. 근데 되게 멋있다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오기 부릴 수 있는 나이잖아요. 맞아요. 중학교 3학년이라면. 근데 내가 엄청 모자른 점이 있구나. 난 좀 더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를 깨닫고 글 쓰는 거 나 계속 할 건데 일단 고등학교 진학하면서 공부하고 할게 라는 그런 성숙한 결론을 내렸다는 게 되게 멋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 주변에 좋은 어른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골동품 할아버지도 이제 아이가 글을 다 써가지고 가지고 왔을 때 한번 읽어봐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정말 안경 끼시고 정독을 하시잖아요. 맞아요. 정독을 하시고 나서 아직은 원석이 캐지지 않은 먼지로 쌓여있는 그 보석 네. 돌을 주시면서 이게 너한테 더 필요할 것 같다 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그 모습에서 저도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기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컨트리 로드밖에 기억이 남지 않는다. 맞아.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요. 맞아요. 근데 왜 컨트리로 그래서 저도 그 장면도 또 떠올라요. 세이지가 바이올린 연주를 하고 네. 이제 스즈쿠가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맞아요. 목청껏 부르잖아요. 네. 조금 창피하지만 좀 재밌다 이런 표정으로. 맞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추운 겨울에 봐도 너무 좋은 또 영화기도 해서 여름을 기다리면서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네, 여름을 그렇게 기다려 봅니다. 네. 지브리 영화 중에 저희가 안 본 영화를 조금 더 보려고 노력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 굉장히 성공한 영화가 아닐까 싶기도 맞아요. 하네요. 그러면 이제 이번 영화에 맞춰서 지훈 작가님이 책 소개해 주실까요? 네. 네, 저는 구름바다 출판사에서 출간된 조서진님과 장은선, 정윤혁, 송승원, 심근수, 김건희님이 공저로 펴내신 책이 책으로만 남지 않도록 책으로 변화된 23 대학생과 율곡고 학생들의 일상의 기록이란 책을 갖고 왔습니다.
네. 이 서적은 책을 통해서 다양한 위로와 자신을 바라보게 된 서진님이 책이 주는 이로움을 전하고자 시작한 고등학교 친구들과의 독서 모임을 진행했던 기록책인데요. 네네. 책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 5명의 학생들이 본인 또한 독서 모임에 참여하면서 5주 동안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각자의 생각을 나눈 책이기도 합니다. 아, 네네네. 작가님 독서 모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온라인으로 약간 하루 독서 모임 같은 건 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독서 모임은 내가 다 읽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처음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아, 네네. 이제 원데이 클래스나 독서 모임이 끝나고 나면은 이 책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자신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해서 네. 굉장히 많은 인기를 또 갖고 있는 모임이기도 한데요. 책에는 밑줄 그은 문장을 기록을 하고 문장으로부터 얻은 이야기를 일상에 적용한 후기를 같이 꼭 적어볼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습니다. 되게 실천을 잘 할 수 있는 책이네요. 네, 맞습니다. 주차별로 자신만의 규칙을 정해 진행을 했는데요. 81쪽의 심근수 학생이 작성한 1차 규칙은 하루를 살아도 걱정하지 말고 충실히 살자였습니다. 그래서 책 속에서 밑줄을 그은 부분은 부디 내일 일을 생각해라. 신중히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 준비해라. 하지만 걱정은 하지 말라라는 문장이었습니다. 네네. 좋네요. 네. 이후 일상 적용 후기에서 하루, 이틀, 3일, 그리고 6일 차까지 이 문장을 실생활에 적용해본 이야기가 적혀 있었는데요. 근데 되게 멋지네요. 사실 저는 작심삼일이란 말을 되게 믿는 사람으로서 6일까지 하셨다는 게 저도요. 네. 되게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88쪽에 오늘은 규칙을 적용한 지 6일째 되는 달이라는 부분을 조금 읽어드리면요. 네. 왠지 모르게 내 규칙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터득해서 그런지 오늘 너무 속 시원하게 일어났다. 나는 원래 일어나면 늘 그랬듯 내일 일을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을 충실히 사는 것이 규칙이기 때문에 나는 생각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리고 오늘 할 일을 계획했다. 이때 문득 왜 내가 변한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생각을 하게 되면서 책에 대한 생각 또한 변했다라는 이 문장이 같이 들어 있었는데요. 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학생은 자신만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든 것 같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영화 귀를 기울이면이 생각났던 것도 네. 책의 제목과 마찬가지로 책이 책으로만 남지 않도록 덕분인 것 같습니다. 영화 속에서 두 주인공도 책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자신에 대해 끝없이 돌아보고 다시 나아가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인 주인공들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을 직접 실천하고 적용해본 6명의 공동 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실천해볼 용기를 얻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화에 맞춰 책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우와, 되게 감동적이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학생의 영화를 보았고 또 학생들이 쓴 책을 이렇게 추천을 할 수 있다는 게 무척 뜻깊은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 이야기와 모습을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 영화로는 봤다면 책으로는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네 마음입니다. 네. 좋은 책 추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글지마 작가님 책 추천 부탁드릴까요? 예. 저는 레프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이제 단편 모음집을 가져왔는데요. 네. 현대지성에서 출간한 책입니다. 톨스토이는 워낙 유명하죠. 그죠. 근데 창피하게도 저는 한 권도 읽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는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전쟁과 사랑, 이게 유명하죠. 안나 카레니나를 발표하면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는데요. 하지만 그는 죽음 앞에선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면서 인간은 왜 사는가 이런 철학적인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요. 네. 그렇게 종교적인 삶을 통해 진리를 깨닫게 된 톨스토이 작가는 이러한 것들을 어린아이와 민중도 이해할 수 있도록 동화 형태로 책을 집필하게 되었고 그렇게 탄생한 10편의 단편소설을 엮은 게 바로 이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중에서 저는 가장 좀 인상 깊게 읽었던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줄거리부터 알려드릴게요. 한 마을에 가난한 재화공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발을 만드는 사람을 뜻하는데 네. 이름은 세뮨이고요. 그는 이제 아내와 함께 모피 외투를 같이 쓸 정도로 가난한 집의 가장인데 네. 그게 또 넉마가 돼서 도저히 입을 수 없는 수준이 된 거예요. 어느 날. 네.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진짜 새 외투를 사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마을로 외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계산을 해요. 내가 시중에 돈이 요만큼밖에 없지만 뭐 누가 나한테 돈을 꿔갖고 이거 다 받으면 양모피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돈을 빌려줬던 사람들이 나 돈 없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마음이 너무 아픈 탓에 네. 술을 마셔요. 네. 돈을 다시 쓴 거죠. 그렇게 결국 외상값도 받지 못하고 외투 얻지 못한 채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네. 작은 예배당에 어떤 벌거숭이 사람 하나가 이제 움츠리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사람이 순간 되게 무서워해요. 내가 지금 거적대기 같은 외투 하나도 저 사람한테 뺏기면 어떡하지? 도움을 줘야 되나? 아니야, 그냥 집에 갈까? 하고서 이제 발을 돌리다가 아니야, 이거는 아니지. 자신의 잘못된 거를 이제 깨닫고 그 사람한테 자신의 옷을 벗어주고 집으로 데려가요. 네. 부인 입장에서 이제 화딱지가 나죠. 아니, 이 사람이 막 외투들 만들어 오라고 했는데 돈도 안 받아오고 심지어 조금 돌려받은 그 돈을 술로 사 먹고 그쵸. 그래서 막 뭐 하자는 거야? 약간 막 이렇게 막 좀 화를 내려고 하는데 남편께서 자네 마음속에는 하느님이 없냐? 이 사람을 불쌍한 사람을 도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말에 약간 설득을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다독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벌거숭이 나그네 이름이 미하일이에요. 네. 이 사람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사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돈벌이는 해야 된다 하면서 자신의 이제 기술을 알려주는데 너무 잘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 유명해져서 이 사람한테 신발을 맡기고 싶어서 어떤 귀족이 뭐 찾아오기도 하는 그렇게 되는데 뒤에 이야기가 사실 가장 중요하긴 해요. 네. 미하일은 스포가 될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 안 듣고 싶으신 분들은 넘기시면 되고 네. 미하일은 사실 하느님의 부탁을 받아서 영혼을 걷어가는 천사였던 거예요. 근데 어떤 죽어가는 영혼이 불쌍해서 그 아이들을 대신 살렸더니 하느님께서 너는 지금 아직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지고 무엇이 없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알지 못한다. 이 해답을 알게 되었을 때 다시 이제 하느님께 돌아올 수 있는 사명을 지닌 채 사람 마을에 떨어진 거였죠. 네. 그래서 이 제화공 세미온 옆에 붙어 살면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걸 깨닫게 되면서 이제 다시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가거든요. 네. 근데 그 이야기가 어린 아이들에게 감명을 줄 수 있는 이야기가 되게 많아서 너무 즐거웠고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가 너무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저는 이제 책을 입장에서 알지만 사람은 이제 사랑으로 살아간다 라는 이런 대답을 얻고 미하일이 천국으로 떠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네. 귀를 기울이면이라는 영화에 맞춰서 가져온 이유는 저는 어른이 된 입장에서 이 시즈쿠와 세이지의 행동을 보면서 참 귀엽다. 나도 중학생 때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되게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지금 내 장래가 너무 불안정하고 나는 이 친구에 비해서 하고 싶은 게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그 고민이 얼마나 일생 최대의 고민이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게 이런 책을 소개시켜주면서 인생을 좀 다독여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책을 가져와 봤습니다. 와, 이번 영화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네네. 뒤에 나오는 다른 단편들도 되게 많은데 맞아요. 아이들에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아라. 이렇게 살면은 너도 언젠가 도움을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담은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금 소개시켜드린 것뿐만 아니라 다른 단편도 되게 재밌게 읽어서 추천을 해보았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영화 속에 나오는 골동품 할아버님처럼 좋은 어른이 이렇게 살아가면 어때? 라고 제안해주는 책인 것 같아서 톨스토이랑 또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네. 너무 좋은 추천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 특집의 일부 귀를 기울이면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다른 작품들도 좀 기대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어떤 그러니까요. 영화가 나올까? 네. 귀를 기울이면 여름으로 시작했으면 다음엔 또 어떤 장르가 나올까? 어떤 이야기가 될까? 많이 궁금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2부 스포를 해드릴까요? 모노노케 히메라는 저희 나라에서는 원령공주라는 제목으로 소개가 된 이 영화를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